국제 알버트 슈바이처 재단의 의학용어 학습 플랫폼 의학용어 톡톡. 간호조무사를 위한 의학용어 기초는 기초적인 의학용어를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강의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의학용어의 개요, 의학용어 학습하는 법과 더불어 의학용어의 구성요소인 접두사, 어근, 전미사용법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호조무사를 위한 의학용어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학용어는 신체 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해부학적 구조, 신체 증상, 시술 및 수술, 의료기구 전반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의학용어의 75% 이상이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현대 의학용어의 상당 부분이 독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의학용어의 어원을 이해하시면 의학용어를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의학의 기초가 해부학이듯 의학용어도 의학용어의 구성 요소를 해부 분석하시면 좀 더 쉽게 의학용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나토미, 해부학이죠? 아나토미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해부 분석해 볼까요? 아나토미는 먼저 아나, 그리스어로 아나는 위, 업 혹은 아파트, 떨어져서 분리돼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아나토미에서 토미, 그리스어로 토미는 커팅, 자르다라는 뜻의 전미사입니다. 즉, 아나토미는 접두사 아나와 전미사 토미가 결합되어 아나토미, 해부학이라는 단어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부를 하게 되면 신체의 각 기관을 잘게 자르고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아나와 토미의 결합으로 해부학인 아나토미라는 단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듯 접두사와 전미사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시면 이들 구성 요소로 완성된 용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의학용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선 외국어 학습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의학용어의 개요와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 그리고 그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고 그 요소가 내포한 의미를 파악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 의학용어를 자연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 의학용어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와 요소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의학용어는 일반적으로 어근, 전미사, 접두사, 결합형 모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접두사, 접두사는 기차의 첫 칸, 두 번째는 어근, 어근은 기차의 몸통, 세 번째는 전미사, 전미사는 기차의 꼬리칸으로 기차의 첫 칸인 접두사가 기차의 몸통인 어근을 앞에서 끌어당기고 기차의 꼬리칸인 전미사가 뒤에서 어근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접두사, 어근, 전미사 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용어의 기본 요소인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두사. 접두사는 시작하는 말입니다. 보통 접두사는 어근 앞에 오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말에 서두를 꺼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접두사는 바로 말에 서두를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서두를 꺼내지 않고 곧장 본론부터 시작하곤 하죠. 의학용어의 접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모든 의학용어의 접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접두사가 어근 앞에 와서 어근을 끌어준다는 의미는 접두사가 용어의 커다란 의미로 작용됨을 뜻합니다. 접두사는 의학용어에서 크고 작은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방향, 뒷방향, 아침, 저녁, 빠름, 느림, 크고 작은지 등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접두사를 파악하시면 크기, 위치, 방향, 시간, 속도, 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근. 어근은 말의 뿌리, 말의 근간, 용어의 뼈대가 되는 구성 요소로서 의학용어는 보통 하나 이상의 어근을 포함합니다. 어근이 두 개인 경우는 용어의 핵심이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니고 의학용어 특성상 어근이 인체의 해부학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신체 부위를 내포한다는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전미사. 전미사는 말을 마무리 짓는 역할로 의학용어를 끝맺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두사와 달리 모든 의학용어는 전미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수술, 검사 절차와 몸의 상태, 그리고 질병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미사만이 가진 아주 중요한 역할은 어근의 뜻을 돕고 품사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미사를 파악하시면 의학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의 기본 구조, 즉 의학 용어의 토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의학 용어의 기본 구조인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접두사.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는 구성 요소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모든 용어에 접두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두사가 포함된 경우 단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즉, 크기, 위치, 방향, 시간, 속도, 양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접두사는 다른 구성 요소와 결합할 때 그 형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근. 어근은 용어의 핵심, 인체의 해부학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신체기관이나 특정 부위를 지칭하죠. 의학 용어는 보통 최소 하나 이상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은 일반적으로 접두사나 전미사와 사용되거나 접두사와 전미사 모두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접두사, 어근 형태, 어근 플러스 전미사 형태, 접두사, 어근, 전미사 형태로 어근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미사. 전미사는 단어의 끝, 어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모든 의학 용어는 전미사를 포함합니다. 전미사는 또한 품사를 결정해줍니다. 이 용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결정해주고 절차나 증상, 질병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전 의학 용어의 구성의 첫 번째 요소로 의학 용어의 기본 구조인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결합모음이 있습니다. 결합모음은 어근과 전미사의 만남, 어근과 어근의 만남 사이에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죠. 결합형 모음의 종류로는 아, 에, 이, 오, 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결합모음은 오. 오는 가장 일반적이며 흔히 사용되는 모음입니다. 결합형. 결합형의 첫 번째 형식으로는 어근과 전미사의 결합,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할 시 어근과 전미사의 만남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합형 모음, 오. 그렇지만 여기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근과 전미사가 만날 시 반드시 결합모음 오를 취하는 것은 아니죠.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결합모음 오는 생략됩니다. 결합모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어근과 전미사가 만났을 때 이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위함이죠. 즉,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로 결합모음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전미사가 이미 모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전미사 앞에 다시 결합모음이 오게 되는 경우는 모음 플러스 모음, 즉 이중모음이 돼버립니다. 이중모음인 경우 발음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결합모음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근과 전미사가 만날 때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결합모음 오가 생략되어 이중모음이 되는 것을 피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될 시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만 결합모음 오를 취하게 됩니다.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결합모음 오가 생략됩니다. 이제 결합모음 법칙의 예를 확인해 볼까요? hepatitis, hepatitis, 간염, 간의 염증, 헤파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는 헤파토, 간, 리버를 의미하는 어근과 ITIS, 염증, 인플라메이션의 뜻의 전미사가 만나 간염이라는 단어를 형성하였는데 전미사 ITIS가 I, 즉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헤파토와 결합 시 모음 오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간염은 헤파토아이티스가 아닌 결합 모음 오가 생략된 상태로 헤파타이티스가 됩니다. 이제 반대로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결합모음 오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hepatocite, hepatocite, 헤파토, 간을 의미하는 어근과 사이트, 세포의 의미를 가진 전미사가 결합하여 헤파토사이트, 간세포가 됩니다. 전미사인 사이트가 자음시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결 모음 오의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결합형의 두 번째 형식인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는 비록 뒤에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결합 모음 오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경우는 결합 모음 오를 필수적으로 취합니다. 어근과 어근 사이를 항상 결합 모음 오로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Gastroduoden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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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트로 위를 의미하는 어근과 듀오든 12지장을 뜻하는 또 다른 어근에 오스토미, 개구술, 문합술을 의미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용어로 가스트로 첫 번째 어근과 듀오든 두 번째 어근 사이에 결합 모음 오가 와서 발음을 용이하게 해주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미사 오스토미. 오스토미는 개구술 혹은 문합술을 뜻하는데 이는 신체 부위에 구멍을 내서 두 신체 부위를 연결해주는 수술 절차를 의미합니다. 오스토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해부학 아나토미를 설명하면서 토미의 용법을 설명드렸죠? 전미사 토미가 커팅, 자르다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자르는 커팅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커팅에도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자르는 절차에 따라 인시전, 절개술, 액시전, 절제술이 있고 방금 우리가 접한 전미사 오스토미, 신체 부위를 구멍 내서 연결해주는 개구술, 조루술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절개술은 인시전, 토미는 안, 내부를 의미하는 접두사인과 시전으로 구성되었는데 시전의 원형은 사이드로 볼래, 커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전은 잘라서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외과 수술 절차 중 절개술을 의미합니다. 인시전, 절개술은 자르기만 하지 신체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다음은 액토미. 액토미는 절제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어로 액시전이죠. 시전은 커팅, 절개라는 의미로 엑스는 아웃, 바깥이라는 뜻의 접두사로 액시전은 커팅 후 신체 일부를 잘라낸다, 도려낸다, 절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액시전은 절제술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술 절차를 나타내는 의학 용어 중 끝이 토미로 끝나는 경우는 절개술, 즉 잘라서 안을 들여다보는 수술을 의미하고 액토미로 끝나는 경우는 절제술, 신체 일부를 도려내서 제거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오스토미, 오스토미는 구멍을 내서 신체 부위를 연결하는 수술 절차로 조루술입니다. 다시 의학 용어의 구성 요소로 돌아와서 결합형의 두 번째 형식인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경우는 언제나 연결 모음 오를 취합니다. 두 번째, 어근이 자음으로 시작한 경우의 예를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한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Electroencephalogram. Electroencephalogram. 두 번째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되죠? 엔세팔로. 두 번째 어근이 비록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는 연결 모음인 오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발음하기 다소 긴 용어죠? 단어가 길다고 하여 한숨부터 내쉴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 용어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어근, 일렉트로. 일렉트로는 일렉트리시티, 전기, 전력을 의미하는 용어고, 두 번째 어근은 엔세팔로. 엔세팔로는 접두사 엔과 머리를 의미하는 세팔로가 결합하여 브레인, 뇌를 뜻합니다. 접두사 엔은 안에, 내부를 의미하고, 세팔로는 헤드, 머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머리 안에 있는 장기가 뇌란 의미죠. 그래서 엔세팔로는 브레인, 그리고 마지막 전미사 그램, 그램은 어떤 검사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각각 분해한 후 해석하면 뇌 전기 현상을 포착해 뇌 기능을 조사하는 검사, 즉 뇌파 검사를 뜻합니다.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처럼 어근이 하나 이상의 단어는 발음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는 풀텀을 사용하기보다는 의료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어로 사용합니다.
약어가 있는 용어의 원뜻을 풀턴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렉트로에서 이, 엔세팔로에서 이, 그램에서 쥐를 따서 EEG, 이렇게 각 구성 요소의 이니셜을 따서 약어를 만듭니다. 어근과 결합 모음 오, 그리고 또 다른 어근의 전미사로 구성된 합성어의 결합형 모음의 형태였습니다. 다소 긴 단어들이지만 이렇게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해부 분석하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구성 요소를 용법에 따라 해부, 분석해서 뜻을 이해하면 의학 용어를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학 용어의 개요, 의학 용어를 이해하도록 안내해주는 의학 용어 톡톡의 첫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의학 용어 해석하는 법을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p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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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at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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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troduoden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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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encephalogram. Electroencephalogram. Electroencephalogram.